가게사는 증시 각도기.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전투자 증시나 심판 안지원입니다. 네, 오늘 하루 쪽집기 TV를 개국한 쪽집기 유의원입니다. 네, 오늘 금요일인 줄 아시는 분들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아니죠. 목요일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어야 금요일인데 네. 헷갈리셨을 거예요. 보시는 분들이 오늘 저기 각도기님 저 자꾸 불성실한 방송 태도를 보여서 제가 쫓아냈습니다. 아, 제가 인수할 자꾸 거야. 요즘 조시더라고요. 이거 인수할 거야 내가. 네. 단돈 1원에 인수할 거야. 1원에 인수해가지고 쪽집기 TV를 만들 거야. 하여튼 오늘 저 어디 가셔가지고요. 제가 하루 또 대신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가셔서 그런지 장이 좀 괜찮았습니다. 자리만 비우면 장이 괜찮은 이거 어쩔 거야. 이거. 그러게요. 과학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수해야겠어. 오늘 반차가 아니었으면 코스피도 거의 2% 상승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완전히 쉬었으면 좀 더 상승했을 텐데 말이죠. 네. 사실 요즘에 뭐 아시아 증시 비교해서도 한국 시장이 조금 잘 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0.5%, 코스닥은 1.2% 많이 강세를 보였고요. 코스닥이 많이 오른 것에서 알 수 있다시피 상장주 위주로 오늘 좀 올랐던 종목이 많았습니다. 코스피 외국인 순매수는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6거래일째 계속 순매수 중이고요. 2천억 정도 코스피에서 순매수, 코스닥에서는 1,300억 정도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매수해주면 또 안정감이 생기잖아요. 국내 시장에. 네. 하루 뭐 1조 원씩 사주면야 더 좋지만 그걸 뭐 나눠서 5일 사는 것도 한국 시장에 대한 뭐 그런 좀 좋은 의미가 있는 거니까 뭐 양호하다고 봅니다. 최근 흐름은요. 네. 네, 참 이렇게 외국인이 그렇게 팔 때는 계속 떨어지더니 더 이상 안 팔고 조금씩 들어오니까 또 장 반등하는 거 보니까 참 외국인한테 많이 휘둘리고 있는 그런 장인 것 같습니다. 한국 시장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대외 개방 경제이기 때문에 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 가지고 굉장히 외국인들의 그런 어떤 시각이라든지 돈의 움직임에 굉장히 민감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옆 나라 일본은 안 그러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사실 아시아 증시 다 나쁘지 않았거든요. 일본이 오늘 0.7% 정도 상승을 했고 항생이 1.7%, 항생은 좀 그동안 많이 빠져서 그런지 오늘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상해도 어제는 좀 빠졌는데 오늘은 0.5% 정도 반등을 했고요. 오늘은 사실 대만만 빼고 다 올랐습니다. 대만은 0.5%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뭐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떠나고 한국에 도착을 했는데 그럼에도 대만 해협 근처에서는 이제 중국이 또 시위를 하고 있잖아요. 펠로시가 이제 구슬 한 판 하고 간 이후에 감당은 어차피 이제 대만 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니까 예, 지금 뭐 그쪽은 뭐 총 쏘고 난리 났던데 뭐 중국에서 막 사방을 둘러싸고 막 뭐 대만을 봉쇄하는 그런 훈련을 뭐 돌입했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참 그냥 무사히 지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지나가겠죠. 뭐 이건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네. 이쪽으로 가서. 요새 그리고 시장 섹터별로 봐도 순환매가 되게 빠른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조선주들, 방산주들, 뭐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오늘은 또 그동안 좋았던 것들은 조금 떨어지고 성장주들, 뭐 인터넷, 게임주, 바이오까지 오늘은 좀 순환매를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거 오르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서비스 업종으로 외국인들 순매수가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고요. 오늘도 서비스업에 1,000억이나 들어왔습니다. 전기전자 섹터를 한 1,100억 샀는데 서비스업을 1,000억 썼다는 건 사실 훨씬 더 전체 시총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되게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컸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업종 상승률 1위도 서비스업이 2.6% 상승해서 1위를 달성했고 키다리 스튜디오가 10%, 카카오가 무려 7.5%나 반등을 했고요. 콘텐츠를 중한 크래프톤, 넷마블이 다 4%대 상승을 했고 CGV 3%, 하나투어 2%, 골고루 서비스 업종 전반적으로 다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운수창고 업종에 1.8% 상승을 했는데 항공주들이 오늘 좀 많이 올랐습니다. WTI가 지금 90불 초반까지도 좀 많이 내려왔는데요. 진에어가 7% 급등을 했고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5%대, 제주항공, 티웨이가 2, 3%대씩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세 번째 업종 상승률은 금융업. 여기서는 카카오페이가 15%나 상승했습니다. 오늘 카카오뿐만 아니라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도 오늘 좀 많이 올랐는데요. 뭐 하나생명, 키움증권, 메리츠금융, 하나투자증권, 제주은행 등이 좀 상승을 했고요. 오늘 바이오까지도 좋았습니다. 의약품 섹터가 4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뭐 파미셀, 한올바이오파마, 유한양행 위주로 좀 많이 올랐고, 뭐 코스피
보다는 사실 코스닥이 바이오 업종 많잖아요. 코스닥 바이오들도 좀 급등한 종목들이 많더라고요. 뭐 HLB, 바이넥스, ST팜, 레고캠 바이오도 5에서 7%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주도 없고 주도 세력도 없고 하니까 뭐 돌아가면서 단기 뭐 낙폭이 좀 있는 것들 돌아가면서 순환매로 그렇게 올라가는 걸로 그렇게 보이고 뭐 한 이틀 정도 가면 그 다음에 조정받는 것 같더라고요. 하루 이틀 정도 올라가면 그 다음에 조정받고 또 다른 게 올라가고 다른 업종이 계속 이렇게 순환매에서 전형적인 뭐 베어마켓 랠리 뭐 그런 형식으로 지금 가고는 있는데 뭐 향후에 뭐 바뀔지는 지켜봐야죠. 지금 알 수 네, 사실 오늘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다 그동안 많이 빠졌던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참 많이 빠지는 게 또 오히려 호재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별로 그렇게 큰 뭐 호재가 아니어도, 그리고 실적 발표를 한 다음에 이렇게 튀는 종목도 실제로 실적이 그렇게 안 좋은 것도 많거든요. 근데도 이제 막 순환매 때문에 저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증권업종도 소폭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로 비금속 광물 섹터. 여기서는 오늘 시멘트주들이 좀 올랐습니다. 한일시멘트가 7%, 아세아시멘트, 성신양회, 쌍용CNE가 약 3%대 반등을 했고요. 제일 많이 하락한 거는 음식료 섹터였습니다. 어제 사실 음식료 섹터가 되게 좋았잖아요. 중국이 대만에 이제 뭐 과자나 뭐 여러 가지 음식료 보복을 하면서 수입 금지 결정을 하면서 한국이 뭐 반사 수혜를 있겠다. 실제로 한국이 그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실적에 끼치는 영향은 별로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이렇게 하루 만에 또 테마성으로 하루 만에 가라앉을 줄은 몰랐네요. 그런 걸로 이제 뭐 찾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이제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이 그 주가를 올린 게 아닌가. 네. 오늘 다시 다 떨어지는 거. 네, 그게 요즘 지속성이 정말 빠릅니다. 없죠. 네. 그래서 크라운제가 우선주가 15% 하락, 코라운제가 7%대 하락, 혜태제과 식품도 7%대 하락, 뭐 사조대림, 오리온, 사조동아원, CJ시푸드, 삼양식품 다 1, 2%대씩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 종목 쫓아다니면 이제 불타 죽습니다. 네. 저기 뉴스 보고 요즘 얘기한 따라갔다가 큰일 나죠. 불타 죽어요. 네. 네. 따라다니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운수장비 섹터가 오늘 한 0.9% 하락을 했는데 현대중공업이 오늘 4%대 하락했고요. 한국조선해양 3%대 하락, 삼성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도 1%대 하락하면서 오늘 조선주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동안 좋았던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다 1, 2%대씩 방산주들도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선주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흑자 전환한 것까지 반영한 것 같아요. 가격이. 아 벌써요? 아 그럼요. 이거 아마 흑자 전환 하면 그때부터 떨어질지도 몰라요, 진짜. 아니 워낙 빨라가지고. 현대 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뭐 최근 뭐 10년 내에 신고가를 경신을 했으니까 그렇다 다 쳐도 올라가는 건데 미. 예, 밑에서 늘고 있는 것들 아직 많잖아요. 이게 전에 그 저기 있죠, 리오프닝, 네. 여행 뭐 이런 것들, 걔네들이랑 비슷해 지금. 아마 실적이 아마 그 잘 나올 때쯤 되면은 여기서 크게 올라가지는 못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반대로 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큰 기대는 말아야 되지 않나. 네. 제 그냥 뇌피셜이니까 나중에 지켜보십시오. 네. 그리고 오늘 WTI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 벌써 지금 오늘 WTI 선물이 90.5불입니다. 예전에 뭐 120불 넘었었는데 많이 안정화가 됐고요. 오펙 플러스에서 생산 능력 제약을 이유로 10만 배럴 수준의 아주 미미한 증산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증산하면 한 40만 배럴? 또 큰 건 아니거든요. 그 정도는 할 줄 알았는데 되게 못 미치면서 요 발표 이후에 유가가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곧이어 급락을 했거든요. 미국 에너지정보청에서 지난주 원유 재고가 예상은 마이너스 70만 배럴 정도 감소할 걸로 예상을 했는데 전망과 다르게 450만 배럴 증가했습니다. 많이 원유 수요가 많이 꺾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미국 가솔린 가격도 전월 대비해서 한 15% 정도 빠르게 급락하고 있는데요. 휘발유 재고만 봐도 이제 전망치가 마이너스 160만 배럴 많이 감소할 걸로 전망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20만 배럴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원유 수요가 좀 많이 둔화되고 있다는 소식에 원유가 갑자기 이제 반락을 하면서 쭉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WTI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2월 달 정도 수준으로 많이 하락을 했고요. 물가 압력은 계속 완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미국이 사우디와 UAE에 6조 원 규모 무기 수출 승인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이것도 사실 미국 의회 승인까지 통과돼야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우디에 선물을 주면
사우디도 그때서야 뭔가 의미 있는 증산을 좀 결정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요. 그리고 고용 보고서도 유가에 영향을 끼칠 거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노동 참여가 많이 늘어날수록 뭐 출근하려면 이제 기름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원유 수요도 많이 늘어난다는 상관관계가 실제로 존재하고요. 그래서 이번 주 발표되는 고용 보고서도 중요하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미국 그 소비자들도 좀 소비 심리가 약간은 좀 꺾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네. 그 뭐 이게 근데 나쁘진 않잖아요. 이렇게 좀 유가가 떨어져 주면 긴축에 대한 부담도 덜 수가 있고 지금 아마도 우리나라에 그 들어오는 외국인들도 다 그 저번 달에 이제 나오는 그 피크아웃 지표를 아마 예상하고 CPI가 좀 피크아웃 치지 않겠냐 이런 걸 예상하고 그때부터 매수를 했던 걸로 지금 제가 그렇죠.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거는 뭐 미국 소비자들이라든지 투자자들도 마찬가지니까 유가가 떨어져 주면 뭐 호재가 아닌가. 지금 사실 뭐 경기 침체가 그렇게 심한 건 아니잖아요. 심하진 않은데 유가가 떨어져 주면 또 인플레가 또 잡힐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 뭐 금리도 뭐 가까운 시일 내에 또 꺾을 수 있으니까 지금 미국 시장도 그렇고 좀 굉장히 좋은 흐름은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언제까지 실제로 될지 좀 모르겠지만. 물가 피크아웃에 대한 의견이 좀 분분한데 CS의 그 졸단 포잘은 계속 고물가를 유지를 할 걸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요. 졸탄 씨 그분이 네, 그렇게 그분은 생각할 계속 수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일부에서 기대하기로는 이제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것처럼 네, 유가가 좀 꺾이면 CPI 둔화에 좀 도움이 될 거다. 그때부터 좀 환율도 조금 둔화가 되면서 외국인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좀 하고 있는데요. 좀 분분한 상황입니다. 다음 주 발표인가요? 다음 주 10며칠인가? 하여튼 그때까지는 증시가 그렇게 뭐 또 좋진 않을 수 있어요. 이게 또 발표를 앞두고 또 한번 지금도 뭐 시원하지 뭐 않습니다. 푸닥거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솔직히 시장이 뭐 투자하기가 쉬운 그런 시장은 아니잖아요. 지금 뭐 돌아가면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놈이 오를지 사실 뭐 맞추기 어려워서 수익 내기는 그렇게 뭐 녹록한 장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항공주들이 유가가 좀 많이 하락을 해서 강세를 보였고요. 뭐 유가 떨어지면 당연히 항공사 입장에서 원재료 부담도 감소하고 그리고 제가 요즘에 비행기 표를 한 번씩 이렇게 조회를 하고 있는데 유류 할증료가 엄청 높더라고요. 거의 비행기 값 버금가는 그런 노선까지도 보고 있는데 그래서 유류 할증료도 좀 하락을 하면 여행 수요 회복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진에어를 필두로 아시아나 대한항공도 5% 이상 많이 급등을 했고요. 당연히 유가가 떨어지니까 정유주는 좀 소폭 하락했습니다. S51이 3% 하락, GS도 1%대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 비행기 표가 350만 원이던데 비싸더라고요. 네, 많이 비싸죠. 19년도에 제가 미국 갔었을 때 85만 원 주고 아시아나 타고 갔다 왔거든요. 와, 엄청 거의 4배가 올라 있으니까 엄두가 안 나네요. 뭐 미국 너무 많이 올랐죠. 갈 엄두가 안 납니다. 네, 그리고 서비스 업종 이야기 오늘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일단 카카오 그룹주 2분기 실적 카카오가 발표를 했습니다. 카카오 매출이 컨센서스 거의 부합했고요. 영업이익은 1,710억, 컨센이 1,760억인데 소폭 미달했습니다. 실적이 그렇게 뭐 좋은 것도 아닌데 나스닥 성장한 게 이 성장주 강세에 좀 기여를 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뭐 따로 뭐 이게 그렇게 7%나 오를 일인가 싶었습니다. 카카오페이도 오늘 15% 정도 급등을 했는데요. SK증권에서는 카카오페이가 2분기 실적을 저점으로 3분기부터는 이 자회사 실적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턴어라운드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DB금투도 비슷합니다. 카카오페이 증권 이 자회사죠. 유료화 전환으로 환전 수수료, 매매 수수료 매출 기여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역시나 뭐 15%까지나 오를 이슈인가 싶을 정도로 좀 많이 올랐습니다. 주가는 뭐 코에 걸면 코골이니까요. 그렇죠. 뭐 카카오뱅크가 5% 오른 것도 사실 뭐 오늘 은행주가 오른 것도 아닌데 그냥 카카오 그룹주 오르니까 다 따라서 같이 오른 것 같고요. 카카오 그룹 좀 변한 건 없어요. 지금 뭐 크게 뭐 몇 달 사이에 뭐 엄청나게 신규 서비스가 뭐 나와서 뭐 대박을 친 것도 아니고 그냥 평가가 뭐 지금 또 시장이 또 소폭 또 흐름이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바닥 찍고 그러니까 또 평가가 또 약간 후해지는 거죠. 예. 그렇죠.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카카오 그룹주 중에는 오늘 카카오 게임즈만 거의 보합세였는데 요거는 어제 14% 올랐기 때문에 네, 오늘은 좀 쉬어갔고 그리고 2차 전지 섹터 오늘 뭐 전체적으로 괜찮았는데 상승폭은 많이 줄여가지고 마감은 했습니다. 네, 역시나 에코프로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3.5% 상승을 했고요. 어제 컨퍼런스콜에서 이제 3분기에도 이 양극재 ASP가 10% 늘어날 것이다. 판매량도 20% 늘고 그러면 매출액이 30% 늘 것이다 라고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는데 실제 컨센은 30%
아니라 조금 증가하는 걸로 형성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대부분 여러 증권사에서 컨센서스를 다들 올렸습니다. 목표가도 많이 올렸고요. 신한금투에서 추정치를 보면은 매출액 전망치가 기존 대비해서 23년도는 30% 상향, 24년도는 20% 상향했고요. 영업이익은 23년도는 기존 추정치 대비 35% 상향, 24년도는 25%나 상향을 시켰습니다. 전년 대비 뭐 35% 이렇게 오르는 게 아니라 전 추정치 대비 이렇게 오르는 거니까 하루 만에 추정치를 굉장히 높였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아마 그 전에 이제 추정치 낼 때 엄청 보수적으로 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작년하고 재작년에 말해도 엄청 뭐 공격적이고 막 긍정적으로 냈었는데 이제 지금은 대부분 다 보수적으로 내잖아요. 근데 얘까지 이제 2차전지 관련된 업종들도 다 보수적으로 내다 보니 그게 또 이제 얘네는 지금 뭐 굉장히 업황이 좋잖아요. 그게 좀 간극이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상반기에 이 리튬, 뭐 니켈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그 원자재 가격 상승을 판가 인상으로 전이를 잘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하반기에 실제로 리튬 제외하고 나머지 이제 광물 가격은 조금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서 판가를 이렇게 올리지 못하겠구나 이런 우려가 좀 시장에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저께 컨퍼런스 콜에서 완전히 부식시키는 그런 언급을 좀 했던 게 영향이 미쳤고요. 그리고 에코프로가 어제도 급등을 했는데 오늘도 에코프로 BM은 0.4%밖에 안 올랐거든요. 근데 에코프로가 오늘 3.5%나 상승을 했던 거는 아무래도 어제 좀 제기됐던 일부 보도에서 나왔는데 매각설이 어제 나왔거든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향후 몇 년 동안 캐펙스가 약 7조 원 정도 이상 소요가 될 걸로 보고 있는데 에코프로 지주사에서 요거를 추가적으로 부담할 수 있을 정도의 여력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매각을 선택할 것이다. BM을 에코프로 BM을 매각할 것이다. 예, 그런 전망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의견도 분분해요. 이것도 시장에서 말이 안 된다, 안 팔 거다라는 생각도 있는 반면에 뭐 팔 수도 있지라는 생각도 있어서 혹시 모르죠. 그 일진 머티리얼도 저기 매물로 지금 나와 있잖아요. 네. 뭐 2차 전지 소재가 뭐 고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소유한 사람들은 비싸게. 네, 그래서 아마 그 매각설도 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오전에 BM이 많이 오르고 있었는데 다 떨어졌나 보네요. 네,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게임주 오늘 특히 위메이드가 25%나 상승을 했고요. 위메이드 맥스는 상한가를 갔는데 어제 장영국 대표가 이제 온라인 간담회에서 위믹스 3.0 메인넷을 다음 달 오픈 가능할 정도로 완성도가 높아졌다라고 언급하면서 위믹스 3.0 출시 기대감에 좀 강세를 보였는데 사실 요거는 어제 장중에도 나왔던 소식이었거든요. 어제는 반영을 안 하다가 오늘 갑자기 이렇게 그렇죠. 뭐 거의 상한가 가까이 반응을 한 거는 덩달아 가면 뭐 오늘 저기 인터넷 관련주도 오르니까 같이 그쵸. 이제 네. 다 오르는 거죠, 우르르. 그래서 뭐 위믹스 3.0이 뭐 엄청 상한가 갈 만한 그런 호재성 이슈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오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P2E 관련주들 뭐 다 많이 올랐는데요. 뭐 컴투스 홀딩스도 15% 상승을 했고 다른 뭐 게임주들 크래프톤, 펄어비스, 넷마블도 3, 4%대씩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컨텐츠도 마찬가지로 좋았는데요. 키다리 스튜디오가 오늘 10%나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2분기 매출액이 520억 나왔고 전년 대비 65% 오른 수치입니다. 영업이익은 70억 나왔고요. 전년 대비 280%나 늘면서 역대급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요. 하나금투에서 예전에 추정을 한 걸로 보면은 연간 영업이익을 128억 정도 나올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는데 이미 상반기에만 92억 달성을 해서 72%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적 발표하자마자 갑자기 거의 뭐 한 1, 2%대 올랐던 주가가 쭉 올라서 10%로 마감을 했고요. 다른 콘텐츠주들은 사실 큰 호재가 없었는데 오늘 좀 대부분 올랐습니다. 위직 스튜디오 10%, 뉴 4%, 컨텐트리 중앙과 CGV도 3, 4%대 상승을 했고요. 안 좋았던 것들은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 오늘 4.5%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실적 발표를 한 직후에 좀 떨어졌거든요. 근데 실적이 뭐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었는데 아무래도 지금 컨센서스상 이 2분기 실적을 기점으로 하반기는 좀 피크아웃해서 떨어질 걸로 형성이 돼 있어서 그런 게 좀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요. 그리고 쇼박스가 오늘 4.3% 떨어졌는데 어제 비상선언 요 이병헌, 뭐 송강호, 전도연 배우 나오는 거 개봉을 했는데 사실 평이 그렇게 좋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아직 안 봤지만 평이 뭐 아주 뭐 이렇게 호평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배우들은 정말 짱짱한데 그 네. 배우들을 한데 모아놓고 찍었는데 그 정도 이 결과물이 나온 거면 조금 아쉽다 하는 그런 좀 컨센서스가 아닌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걸 볼 거고
기대는 좀 하고 있습니다. 보고 와서 얘기해 네,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볼지 말지 결정하겠어. 네, 어쨌든 근데 반응이 사실 좋다고 하더라도 개봉하면 뭐 재료 소멸 이슈로 좀 떨어지는 경우는 많이 있죠. 쇼박스도 오늘 4%대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비금속 광물센터에서 이제 시멘트 가격 인상 소식에 시멘트주들이 좀 올랐는데요. 한일 시멘트가 9월 1일부터 시멘트 가격을 톤당 92,200원에서 106,000원으로 15% 정도 인상할 것이다. 그리고 산표 시멘트는 조금 못 미치게 12% 정도 인상한다는 내용을 레미콘사에 각각 통지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원자재의 이제 유연탄 가격 상승 때문에 시멘트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라는 입장이고요. 뭐 쌍용 CN이나 성신양해 등등 다른 업체들도 시멘트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한 명이 올리면 다 따라 올리겠죠. 저 뭐 다 업계 공통적으로 하는 거죠. 뭐. 네, 그래서 시멘트주들까지 오늘 좀 올랐고. 근데 요즘에 저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가 거의 사라지듯이 요즘 잘 안 나오더라고요. 미중 전쟁으로 지금 주제가 조금 바뀌었다가 그게 조금 해소가 됐죠. 여하튼 이게 보니까 유가도 그렇고 전쟁이 이제 사람들 그 마음 속에서 이 뇌리 속에서 이제 어느 정도는 뭐 그냥 뭐 일상적으로 받아들이는 수준으로 바뀐 것 같아. 지금은 이제 민감하지 않게 뭐 예전처럼 막 하나 일희일비 하는 게 아니고 뭐 지나가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서 우리나라는 좀 진짜 그런 것 같고요. 유럽 사람들은 좀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그쪽도 유럽도 보면은 자본시장이라든지 증시는 뭐 크게 또 그런 게 없는 것 같고 네. 그냥 천연가스 쪽만 그냥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요. 네. 어느 정도는 이제 좀 이런 분위기가 되면 겨울 전에 휴전이 있을 수도 있다. 이거 제 내피셜이니까 뭐라고 하지 마세요. 네. 빨리 휴전했으면 좋겠네요. 네. 겨울 전에 휴전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생각이니까. 틀리면 제가 저기 쪽집게 TV를 다시 되돌려 놓겠습니다. 쪽집게 저기 그럼 각도기한테 휴전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뭐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휴전을 한다 그러면 이제 뭐 그쪽 있죠. 그쪽 에너지 쪽 역으로 가야죠. 천연가스 같은 거. 알겠습니다. 준비 중이에요. 조금 위험하네요. 준비 중이에요. 그런 건 뭐 배팅해야죠. 알겠습니다. 네, 행운을 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금요일 날 다시 각도기님이 찾아뵐 겁니다. 찾아뵙겠습니다. 네, 안녕.